자, 아노바입니다. t-테스트는 샘플 하나, 샘플 두 개.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게 그룹이라 그랬죠. 그룹 하나, 그룹 두 개, 또는 시간의 전후 두 개로 쪼갰을 때고요. 아노바는 보시는 것처럼 그룹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 됩니다.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쭉 되는 거죠. 근데 뭐 10몇 개까지 가면은 실제로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할 거는 원웨이 아노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원웨이 아노바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그냥 확장한 거예요. 인디펜던트 샘플 그룹 2개, 그룹 3개 이상이면 원웨이 아노바. 그 다음에 failed 샘플 t-테스트 확장한 게 repeated measured ANOVA. 이렇게 두 개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2개, 3개냐에 따라서 그냥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 이렇게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뒤에 2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매장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강서, 강동, 강북. 그래서 총 4가지 매장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4개 매장의 고객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손님들한테 각 지점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값을 받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매장 4곳의 고객 만족도가 차이가 없냐, 골고루 다 만족하느냐, 아니면 어느 특정 매장만 만족도가 낮으냐. 그러면 이제 그 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해줘야 되겠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요. 경영학의 기본은 측정이라 그렇습니다. 측정.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그걸 개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밝혀내는 게 경영학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귀무가설이 있어요. 귀무가설이 하고 연구가설이 있는데 아노바부터는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자, 얘가 아노바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베리언스가 뭐냐면 분산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compare mean이라고 했잖아요. compare mean. 평균을 비교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분산이 뚝하니 튀어나왔어요. 분산 분석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헷갈리죠? 이상하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왜 분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분산 분석이라고 할까? 평균을 비교하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기서 또 왜가 나오는 거죠.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왜 이걸 분산 분석이라고 하지? 우린 지금 평균 비교하는데 다. 그룹 비교잖아요. 그룹에 대한 평균을 비교했잖아요, 계속. t-테스트도 그렇고, 아노바도 그럴 거다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노바래. 분산 분석이라고 하네, 또.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아노바의 기본 개념을.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귀무가설은 일단 우리가 평균을 비교하는 거니까 평균이 4개죠. 강남, 강서 해서 4개니까 뮤 1, 2, 3, 4가 전부 다 같다가 기본이겠죠. 어느 매장도 차이가 없이 모든 매장은 고객 만족도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구가설이 있습니다. 연구가설은 뭐냐면 잘 보시면 or가 들어가 있어요. or.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다 틀리다가 아니고 모든 매장은 다 틀리다가 연구가설이 아닙니다. 귀무가설의 반대는 뭐냐면 어느 곳 중에 하나는 차이가 나더라예요. 그러면 1, 2, 3번이 같고 4번이 틀릴 수도 있고 1, 2번, 3, 4번이 틀릴 수가 있고 1, 2번이 같고 3, 4번이 같고 두 그룹이 틀릴 수가 있고 어떤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똑같지는 않더라는 게 연구가설이에요. 다 똑같지는 않더라. 어느 하나는 차이가 있을 거다. 한 집단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집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네 집단 모두가 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그룹 하나는 다른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게 연구가설이에요. 이해되셨죠? 모두 다 차이가 있다의 반대는 모두 다 차이가 없다가 아니고 한 군데는 차이가 있을 거다. 한 그룹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게 기본 핵심입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모집단이 몇 개겠어요? 앞에? 당연히 그룹이 4개니까 모집단도 4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아노바는
자, 아노바 그룹이 4개면 t테스트를 몇 번 해주면 돼요? 1번, 2번, 1번, 3번, 2번, 1번, 4번, 2번, 2번, 3번, 2번 이렇게 해서 총 6번을 해줘야 되죠. 컨비네이션을 따지면, 그죠? 수학에서 따지듯이 4개를 쌍으로 묶는 컨비네이션은 4컨비네이션 2,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조합이잖아요. 어? 그죠? 뭐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6개예요. 그냥 1, 2, 1, 3, 1, 4 이렇게 계산해도 6개 나오잖아요. 그죠? 6개입니다. 자, 6개인데 6개를 t테스트를 6번 돌려줘도 되겠죠.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항상 95%의 신뢰 구간이죠. 몇 퍼센트의 오차 범위가 있어요? 0.05. 그죠? 오차 범위가 항상 존재해요. 그럼 6번 하면 오차 범위 0.05가 몇 번 발생하는 거예요? 6번 발생하잖아요. 오차가 점점 늘어나지. 우리는 95대 0.05만 손해보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이게 오차 범위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95%의 확률로 따지잖아요. 100%는 확률이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95% 정도만 맞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여러 번 하게 되면 계속 뭐예요? 오차가 계속 커지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t테스트를 여러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내 낸 게 이겁니다. 아노바입니다. 자, 평균 가지고 먼저 비교하지 말고 베리언스라는 걸 가지고, 분산이라는 걸 가지고 보겠다. 이제 분산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분산은 뭐예요? 뭐하고 뭐를 뺀 게 분산이에요? 분산, 표준 편차, 뭐하고 뭐를 뺐어요? 뭐에서 뭐를 뺐죠? 24시간이 모자라. 노래를 불러야 되네. 우리 어저께 배웠잖아요. 평균과 분산.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은 뭐예요? 모든 값에 갖고 있는 기본 기준점. 그죠? 중앙치. 편차는요?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각 값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라 그랬잖아요. 분포. 떨어져 있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중심이라 그랬죠. 중심으로부터 각 개체들이 흩어져 있는 거리, 흩어짐 정도를 분산이라 그랬잖아요. 평균으로 기점으로 해서. 예, 맞죠? 그거 설명해 줬죠. 그게 분산이라 그랬잖아요. 분산은 그거를 거리를 자승을 해서 값이 커져 있는 상태고, 표준 편차는 그걸 다시 원 상태로 돌려준 거라, 그 차이가 있다 그랬죠. 분산, 표준 편차, 이게 다 같은 편차의 의미입니다. 편차, 분사, 표준 편차 다 같은 말로 뭐예요? 떨어짐, 거리. 즉 기준점하고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통계학에서 이 개념이 뭐에 쓰이냐면 나중에 프레딕션 할 때도 쓰입니다. 정확성 예측할 때는 뭐예요? 진짜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의 차이. 그 값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혹시 MSEM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MSEM. 스퀘어가 뭐죠? 영어로 스퀘어가 자승이에요. 왜 자승이 나왔어요? 다? 기준점하고 그 값의 거리를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게끔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라 S가 붙는 거, MS가 붙는 모든 오차 범위를 계산하는 그런 식들은 전부 다 뭘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기준점하고 그 기준점하고 우리가 구한 값하고의 차이. 그 개념이 뭐예요? 편차, 분산이죠.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갖고 다 쓰는 거예요. 통계에서 쓰는 이 개념이 우리가 쓰는 모든 개념에 다 포함해 녹아져 있어요. 기준점하고의 차이 값에 거리를 재야 되니까 그걸 편차라 그랬죠. 그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니까 다 스퀘어 해줘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다 루트 씌워주죠. 그죠? 루트 스퀘어 이 값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에 들어 MSEM 또는 MSR 이런 용어가 막 붙죠. 영어에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해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확도를 예측하는 논문들 보면은 그 정확도 예측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값하고 내가 구해서 예측한 값이 거의 밀접하게 정확도가 높더라. 95% 이상 가더라. 이런 거예요. 100개 중에 뭐 5개만 틀렸다. 99개는 맞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테크니컬한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정확도하고 그 차이의 갭이 MSM, MSR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스퀘어. 거리 계산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에러도 뭐예요? 에러라는 게 실제 값하고 내가 구한 값하고의 차이가 에러잖아요. 뭐든.
그거를 다 계산하려니까 스퀘어를 돌리고 루트 씌워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용어가 전부 다 MSE, 뭐 MSR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이 개념만 알면 뭐든지 다 해석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어떤 개념이구나. 용어가 나오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노바의 개념도 그겁니다. 결국 뭐냐면 아노바는 평균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하고 각각의 개체들 간에 떨어져 있는 값의 차이를 갖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시 만약에 혹시 통계학을 들었던 사람들이면 분산 분속표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노바표. 그래서 이 아노바표를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표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모든 집단이 차이가 있다 없다를 예를 갖고 보는 겁니다. t-테스트를 안 보고요. 이 값으로 봐요. 그룹이 3개, 4개, 5개, 6개 상관없어요. 그룹이 몇 개든 간에 모든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를 이 표를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이 표가 아노바표라고 합니다. 분산분석표. 네, 이 개념을 아시면 돼요. 이 개념이 뭐냐면 처리가 있고요. 잔차가 있어요. 이 처리라는 건 뭐냐면 이 그룹이 우리가 몇 개죠 지금? 그룹이 4개죠. 그러면 이 그룹 간에 자 여기 볼게요. 얘는 뭐냐면 그룹에 상관없이 모든 값 그룹 1, 2, 3, 4를 포함한 모든 값들의 평균이에요. 그룹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의 평균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모든 데이터의 평균은 각 그룹의 평균이 또 있겠죠. 이게 각 그룹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자 강남이라는 요 첫 번째 값은 자 이게 첫 번째 값이에요. 첫 번째 매장의 첫 번째 데이터예요. 이 값은 실제로 우리가 편차를 따지면 이 값은 전체 평균하고도 차이가 있죠. 또 뭐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속한 그룹하고의 차이가 있죠. 이거를 다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변화량이라는 게, 즉 변화가 이 각 그룹의 데이터들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평균하고 변화인데 전체 평균하고의 변화와 내가 속한 그룹하고의 변화를 측정을 해서 뭐가 더 크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산의 편차를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화량을 쪼갠다는 거예요. 변화를 쪼갰을 때 이 값의 차이가 내가 구한 속한 그룹 간의 차이에서 나온 차이냐? 이 변화가? 아니면 그거 이외에 발생한 거에 대한 차이냐예요. 그게 위에 겁니다. 얘가 뭐냐면 우리가 변화가 생겼는데 즉 값의 편차들이 존재하는데 변화량인데 이 변화량이라는 거는 즉 어떤 값을 구했는데 이 값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차이를 보는 거예요. 차이가 변화죠. 그 차이의 변화량이 그룹 간의 차이로 나타난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닌 잔차라는 건 뭐냐면 그 이외에 다른 값들, 다른 변화, 즉 어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값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냐를 보는 거예요. 위에는 뭐냐면 그래서 위에는 값들이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밑에는 그렇지 않고 그 이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총계는 각 개체들 간의 전체 변화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의 차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명이 어렵죠? 이겁니다. 그룹이 몇 개예요? 그룹이 4개예요. 그래서 항상 자유도는 n-1입니다. 이 자유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룹이 4개니까 4-1에서 3개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아까 전에 봤던 이 평균하고 이 그룹하고 이 각각의 그룹의 평균의 차이예요. 총 4개가 나오죠. 근데 n-1이니까 3개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얘하고 얘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이 변화가 발생한 거냐? 아니면 나머지 이 개체가 각각에 대해서 전체 그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개체. 그래서 총 135개가 나오죠. 양이 많죠. 나머지 각각에 대한.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비율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 변화량을 3으로 나눈 거예요. 자, 전체 변화량이 그룹이 3개니까 3개로 나눈 거예요. 이 제곱합은 얘를 다 더한 겁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값의 차이를 4개를 다 더한 건데 걔를 나누기 4로 안 하고 분산 분석에서는 나누기 n-1로 해줘요.
그건 자유도라는 게 있어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로 나눠주니까 당연히 평균적으로 3만큼의 거리 차이가 나더라. 3점만큼. 즉 그룹 간에는 3점만큼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개체들을 다 더했더니 이만큼이 나오는데 걔는 총 각각의 개체들을 다 빼주니까 135개가 나온 거죠. 그거를 뺐더니 0.075가만큼 나온 거예요. 얘는 뭐냐면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외생 변수, 다른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이 변화가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거냐? 즉 값의 만족도의 점수의 차이가 그룹의 변화 때문에 나온 거냐? 각각의 그룹 간의 차이 때문에 이 값이 발생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설명 못하는 어떤 거에 의해서 나온 거냐? 이걸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기준값하고의 차이점을 가지고 본다 그랬죠. 그 기준값하고의 차이점은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게 하나는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와 그걸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값, 즉 오류에 의한 값, 외생변수라 그래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값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통계학에서는 잔차라고 합니다. 잔차.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값. 자, 우리는 이거를 각 그룹 간에 어떤 실제로 그룹 간의 차이가 있으면 진짜로 각 매장 간에 만족도가 차이가 있으면 거기서 의해서 차이가 나와야 되죠. 변화가 나와야 되죠. 그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당연히 예분의 예로 보니까 이 값이 높죠. 높은데 얘는 3.964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T분포를 쓰는 게 아니고 F분포를 씁니다. T분포는 평균에 대한 분포고요. F분포는 분산에 대한 분포예요. 우리는 지금 물론 평균하고의 차이지만 실제로는 평균하고 실제 데이터 값하고의 그 값의 차이 가지고 지금 다 계산했죠. 평균 대 평균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평균 값을 구한 게 아니고 평균하고 각각의 140개의 개체 간의 차이를 가지고 다 비교 분석한 그 값으로 나온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산 분석표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편차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변화량이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를 체계적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이 변화가 전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가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 그 중에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크느냐? 그래서 그룹 간의 차이가 더 훨씬 크다 그러면 그럼 진짜 그룹 간의 차이가 나온 거고 그룹 간의 차이는 미미한데 어떤 다른 그것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잔체에 의한 설명이 더 훨씬 많으면 얘는 그룹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개념이에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가지 중에 밑에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잔차는? 작아야죠. 왜냐하면 잔차는 우리가 한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룹 간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외부로부터 어떤 변화가 없이 순수하게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념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노바라는 건 그래서 평균을 갖고 본 게 아니고 평균하고 개체의 변화량의 값을 가지고 본 건데 그 변화량을 우리가 따로 말로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여태껏 썼잖아요. 편차 또는 분산. 그래서 이 분산을 이용을 해서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한 변화량이냐 아니면은 그 이외에 발생한 변화량이라는 거를 가지고 어느 게 더 크냐 기준점을 정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에 대한 변화량은 F분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봅니다. T분포가 아니고 F분포를 갖고 봐서 F값을 보는데 이 F값의 기준이 다 틀려요.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데이터가 30개냐 40개냐 또는 그룹이 몇 개냐 이런 걸 가지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자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런데 이거 쪼개서 나온 거니까 결국 요거죠. 평균 제곱. 얘는 실제로 이 값하, 실제 값하고 그거를 평균 낸 거예요. 나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평균이라는 말이에요. 나눴다는 거는 이 전체 값을 나누기 n분의 1로 했다는 건 다 평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m이라는 말은 다 mean square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평균으로 나눠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훨씬 더 얘는 0.1도 안 되죠. 얘는 3만큼 큰 값의 차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오는데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3.0. 차이가 있다 없다. 즉 변화량이 이 처리에 의한 즉 그룹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변화량의 값이
그렇지 않은 값의 비율을 봤을 때 3보다 더 넘으면 그룹 간의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진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값을 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준값이 훨씬 크죠? 거의 4배나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룹 간의 차이가 그렇지 않은 변화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 각각의 차이는, 이 변화량은, 차이값들은 실제로는 그룹에 의해서 나온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 4개는 전부 다 같지 않다. 차이가 나더라. 그럼 이제부터 그거를 구해야 되겠죠. 어느 그룹하고 어느 그룹하고 차이가 나느냐.